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갑상선암 아시죠? 근데 이 갑상선에서 전이암이, 이제 전이가 되면 전이암이 됩니다. 근데 이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서 이 보험업계에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냐면, 이 보험회사 약간의 이 원바람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 갑상선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특정한 암,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암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전이암은 원바람, 최초 기준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이제 이런 조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갑상선암은 보험금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좀 치료가 쉽고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소액 보험금이 나오고, 전이암, 이 갑상선의 전이암은 일반암으로 취급을 하면 보험금이 큽니다. 근데 이 원바람 기준 조항이라는 거는 갑상선의 전이암은 갑상선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암은 1억일 때 전이암이라고 해서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원바람, 즉 갑상선암 2천이나 3천 정도 되겠죠? 이 3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그런 시기에 판매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은 이 갑상선의 전이암에 대해서 어떤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봐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이암은 이 갑상선 전이암은 원바람, 좀 갑상선으로 보아서 갑상선암 보험금을 지급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법원마다 판례가 많이 이제 달라요. 근데 일단 제가 한 사례가 사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7월 13일에 이제 선고받은 거고요.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먼저 우리는 보험금 지급할 채무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고객, 피고죠. 피고가 보험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전이암 사건 치고는 액수가 좀 비교적 큰 편이에요. 이게 1억 3천짜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는 고지 의무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 계약자가 고지를 안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또 제가 잘 방어를 해가지고 고지 의무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놨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전이암 이슈입니다. 이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예비적 주장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되면 그 두 번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슈인 그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은 보험회사가 주장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 원바람 조항, 즉 갑상선의 전이암은 어떤 보험금을 줄 것인가,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일반암 보험금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원바람 기준, 즉 갑상선암 보험금, 즉 소액의 보험금을 줄 것인가, 이제 이런 이슈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갑상선 전이암과 관련된 이슈는 결국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냐. 왜냐면 이게 일반암 보험금과 갑상선암 보험금이라는 것은 보험금 액수가 매우 차이가 나잖아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피고가 여기서는 계약자입니다. 피고가 진단받은 림프절 전이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원발 부위 기준 분류 규정에 따르면 원발 부위 갑상선암으로 분류된다. 예, 그 원바람 기준 조항이라고 또 하고 원발 부위 기준 분류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그 약관에 의하면 이게 갑상선암인데, 이 사건 특약 암 진단비 2에 의하면 갑상선암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갑상선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이암이면 일반암 보험금을 주는데 원바람, 갑상선이면 보험금을 안 주는 그런 약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고 보험회사는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이게 왜 그런 내용이 있냐면, 우리 보험 약관은 사실 되게 양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는 결국 보험회사가 어느 경우에 지급을 하고 어느 경우에 지급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 원바람 조항, 원발 부위 기준 조항,
이거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내지는 뭐 표준 약관에 있어서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계약자 측 변호사는 이건 설명 의무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 내용은 좀 상세하게 아래 설명했으니까 제가 판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판부, 이거는 참 참고로 항소심 판결이에요. 이 항소심은 이제 뭐 되게 의미가 있죠. 항소심 판결이라는 거는. 이제 관련 법리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진다, 보험회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험회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원발함 부의 기준 조항은 당시 표준 약관에 있었던 거고 모든 보험회사가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서 뭐라고 판단하냐면 한편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 약관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표준 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널리 보험약관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 즉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이 표준 약관에 있다는 거는 계약자하고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와 금감원이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그 계약자가 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래도 예전에는 이 표준 약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한테 설명 의무가 없다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2013년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대법원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왔는데 이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결론이 이겁니다. 설명 의무 대상이라는데 그럼 어떤 점 때문에 설명 의무 대상인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은 실질적으로 암 진단 및 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특약이 암 진단비 투 특약인데요. 이게 갑상선 전이암이 일반암이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원발암, 지금 갑상선 암으로 판단이 되면은 이 경우에는 갑상선 암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으세요. 즉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표준 약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보여지므로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은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제 보험회사들의 주장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거래상 공통적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약관규제법과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인데요. 이 뭐 거래상 공통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런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원고는 이 약관 조항이 있든 없든 피고 즉 계약자는 보험금을 체결했을 거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고 즉 계약자로서는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좀 재미있는 게 우리 재판부는 원발부의 기준 분류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인데
이것도 달리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렇게 저희하고 다르게 판단을 한 거에는 뭐 사실관계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계약자 측 변호사의 역량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사건에 승소를 했습니다. 네, 이 보험 사건에서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주장을 제대로 못해서 패소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요. 좀 쉽게 접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비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패소를 하고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되게 속상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1심에서를 패소를 하면은 2심에서 뒤집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 다툼을 1심에서 충분히 하고 패소를 하면 괜찮은데, 1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충분히 다투지 못하고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심에 오면은, 2심에서는 그렇게 사실관계를 위한 증거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1심에서 그걸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2심에서는 이제 판사님, 재판부마다 이제 좀 다른데, 사실관계, 뭐, 그냥 사실관계를 뭐, 진술서나 이런 거로 주장하는 거는 쉽지만, 증인신문을 한다든지, 기록 감정을 다시 한다든지, 사실조회 신청을 다시 하는 거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보험금 청구에서 지금 뭐, 갑상선 전이암은 뭐, 좀 나름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최근에 승소한 사례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갑상선 전이암 원바람 이슈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나 수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 채용 변호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